자, 규모의 경제 그리고 범위의 경제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걸 한번 보시면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한다면 생산 규모가 더 커지면서 평균 비용이 감소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분야 업종이 있죠. 이런 업종이 있죠. 뭐 정부의 독점이 꼭 필요로 했던 부분, 뭐 전기를 뭐 내가 생산해서 전기 라인 내가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웃기죠, 그죠? 뭐 아니면은 인터넷도 사실은 원래는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새로운 그런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중계기를 다 설치하고 하기까지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규모가 작으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 말고 공장 규모를 더 확대해서 지금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생산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단 평균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이 한 개, 두 개 있는 거랑 세 개, 네 개 있는 거랑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전부 다 지금 그 통제소가 따로 있고 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디지털 인프라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두 개 하는 거나 세 개, 네 개 하는 거나 관리 측면에서 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도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생산 규모를 더 이렇게 공장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입량을 곱하기 2, 3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경우라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경우라 이게 자본 투입량이 그렇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자본 투입량은 그 때로는 그 매몰 비용으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안을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러한 방법이 또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로 생산량을 많이 늘려놓고선 치킨 게임 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더 생산량 늘리고 나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는데 너는 버틸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던 거.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던 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 규모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과 자본력과 시장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을 하고 적정한 규모를 찾아가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산 규모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평균 비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꼭 우리가 그 규모의 경제로 생산 규모만 늘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생산 범위를 늘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산 범위를.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하던 사람이 승용차도 생산하는, 트럭도 생산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생산하던 기업이 뭐 잠수함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보고요. 생산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선만 만들다가 아니면 그 여객선만 만들다가 이제 우리는 이 생산 범위를 방위 산업까지도 가게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보죠. 또는 뭐 우유 제품, 유제품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낙농업자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낙농업을 하다가 치즈를 만들다가 뭐 임실 치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체험 학습까지 뭐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낙농업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치즈로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유가공업으로 또 더 유제품을 더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 되고 거기에다가
체험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경우로 범위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또는 은행업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방카슈랑스 해가지고 금융사에서 은행업만 하던 게 아니고 증권업만 하던 게 아니고 보험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지지 않고 이 세 개를 다 한 금융기관에서 지금 다룰 수 있게 이건 법으로 만들어 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범위의 경제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갖고 있는 기술을 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 승용차를 만드는 사람이 트럭 생산하는데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또는 우유를 만드는 사람이 유제품 같은 경우를 여러 개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금융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증권이나 보험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범위의 경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기술 진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 진보도 유형을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 절약형이 있고 또는 자본 절약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집약적인 그러한 산업, 그러면서 노동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자본 절약적인 어떠한 그 자본을 더 덜 들여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기술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으로는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키오스크죠. 그래서 지금 어느 매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들어오세요, 제발요, 이렇게 써 있는 그러한 매장들 많습니다. 와서 우리는 만들기만 할 테니까 너네들은 주문하고 계산하는 것은 밖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경우들, 또는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도 보게 되고, 생산시설의 자동화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자동화, 자동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져 왔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다 정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공장에서 만약에 물건을 공장 내에서 물건을 옮겨가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조그만한 어떠한 로봇 가지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배달도 로봇, 자본 대신에 노동 대신에 자본으로 옮겨가고 있는, 최근에는 다 자본 집약형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노동 집약형인 그러한 자본 절약적인 그러한 기술을 사실 좀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는데 3년치 물량을 다 받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조선업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인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을 한번 여기에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생산 규모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산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산 규모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이렇게 만약에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생산 규모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서 지금 간다고 한다면 평균 비용을 단기적으로는 여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입량을 제외한 지금 단기 평균 비용,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지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규모만을 생각을 하고 생산 규모를 더 늘린다라는 얘기는 자본의 투입량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평균 비용을 낮추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 가격과 평균 비용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평균 비용이 이렇게 높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생산할 때 이 사람들은 평균 비용력이 수입력이 이렇게 돼서 이러한 경우는 지금 수익이 발생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평균 비용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나 혼자서만 이렇게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그 이점이 생기는 거죠. 이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그 평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규모를 더 늘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지금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낮은 생산 비용을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그러한 그 오너가 등장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딪힘이 부친은 야 조심해라. 근데 자식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알고 해외 영업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규모 말고 해외 영업할 수 있는 규모로 늘립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연히 해외 영업만 된다 그러면 이게 낫죠. 그런데 이분 같은 그 오래된 그 뭐랄까 경륜이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은 사실은 시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금만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본의 그 움직임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생산 규모를 훨씬 더 크게 늘리려고 한다면 자본의 양을 엄청나게 3배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못 갚는 수준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 규모를 잔뜩 늘렸는데 생산 규모를 잔뜩 여기에서 크게 늘렸는데 갑자기 IMF가 빵 터진다든가 지금 금융위기가 빵 터진다든가 이렇게 해외에 알 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했다.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인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걱정들을 지금 하는 거죠. 이러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리스크들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껏 늘려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본다 이거죠. 근데 규모를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늘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생산 비용이 계속 낮아지다가 생산 규모를 늘리면서 어느 순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지금 그 비용이 높아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업체 계속 M&A 커 나가다가 이제는 다시 분사 이렇게 나갔던 그러한 경우들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비용이 더 높아져가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규모만을 늘려나가는 것이 꼭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적정한 생산 비용이 있고 또 자신에게 적정한 그러한 생산 비용이 있고 이러한 것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평균 비용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균 비용이 이렇게 크게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의 평균 비용을 모두 다 감싸고 있는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한 모양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최저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단기, 장기 평균 비용. 자, 시장 이론은 또 끊어서 보도록 하죠.